절기 대안인 오늘부터 올겨울 최강 한파가 예고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장 연결해 자세한 추위 상황 알아봅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몇 분 전에도 연결을 했었는데요. 지금 서울 기온 얼마까지 떨어져 있습니까? 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찬바람이 매우 강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6도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보온용품을 착용해도 칼바람이 파고들어서 몸이 오들오들 떨리는 수준입니다. 저희가 이번 한파의 위력을 보여드리기 위해 1시간 전에 이렇게 우동면을 바깥에서 익히기 시작했는데요. 바깥이 워낙 차가워서 물이 금세 익어 우동면이 쉽게 익지도 않았고요. 겨우 익혀서 이렇게 굳혔더니 10분 만에 이 바깥에 있는 면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눌러봐도 모형처럼 굳어서 구부러지지도 않는 수준으로 딱딱하게 굳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할 것으로 예고된 이번 추위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로 강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주말까지 영하 10도를 밑돌겠습니다. 장기간 강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동파사고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에는 한파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현재 양구 해안면의 기온이 영하 21도까지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철원은 영하 16.8도, 파주는 영하 14.4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춘천이 영하 11.1도, 대구는 영하 4.5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에도 매우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광주 2도, 부산 7도에 그치겠고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지역엔 1cm 미만의 눈이 오겠고 내일과 모레는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 지역에는 새벽에 강한 눈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충청 이남 서해안과 영남 해안 그리고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날아갈 시설물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코스피가 무섭게 치솟으며 4,900선마저 넘어섰습니다. 이제 5,000선 고지까지 불과 100포인트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네, 반도체뿐 아니라 현대차를 필두로 한 피지컬 AI와 로봇 관련 종목까지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트럼프발 관세 우려에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4,800대를 횡보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름폭이 커졌고 사상 처음으로 4,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수는 1% 상승률을 기록하며 4,90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5,000선에 두 자릿수 포인트만을 남겨둔 채 바짝 다가섰습니다. 코스피는 새해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12거래일째 사상 최고치를 밟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4,800선을 넘어선 지 하루, 4,700선을 넘은 지는 3거래일 만에 거둔 기록입니다. 거침없이 달렸던 반도체 대장주는 상승 속도가 둔화했지만 여전히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처음으로 15만 전자를 돌파했고 SK하이닉스도 75만 원 선을 지켰습니다. 피지컬 AI 기대감으로 16% 급등한 현대차는 시가총액이 100조 원에 육박하며 LG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5,000선 고지가 머지않았다는 기대감도 크지만 대형주 위주의 단기 급등세, 대외 불확실성 요인을 주의해야 한다는 경계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시장 수익률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가운데 코스피가 랠리를 지속을 할 것이다. 이 부분을 너무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지수는 968포인트로 마감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미 당국의 안정 노력에도 소폭 올라 1,47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오늘 오전 첫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앞서 강 의원에게 돈을 직접 줬다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주장과 엇갈리는 해명을 한 만큼 이번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 배당 20일 만인 오늘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소환합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한 카페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을 만나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김 시의원을 포함해 카페에 함께 있었다는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 등 2명을 각각 3차례 이상 소환하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4년 전 사건이라 물증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두 사람의 진술을 시간대별로 반복해서 맞춰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강 의원은 1억 원을 자신이 받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쨌든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김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남 전 사무국장이 한 장, 즉 1억 원을 먼저 요구했고 이후 카페에서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1억 원 전달 여부와 함께 돈을 돌려줬다는 강 의원의 기존 입장이 맞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당시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시의원 단수 공천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 공천도 이뤄진 만큼 1억 원을 돌려줄 이유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경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관심인데 경찰은 수사가 더 진행돼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공관위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현금의 대가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 의원 말고도 여러 사람이 공천 과정에 개입된 만큼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 달 8일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며 여당 과반 확보에 총리직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내각 지지율로 여당의 확실한 과반 우위를 통해서 안정적 정권 운영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정기국회에서 국회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私は本日内閣総理大臣として1月23日に衆議院を解散する決断をいたしました.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거는 다음 달 8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국가 운영을 국민께 직접 판단받고자 한다며 자민당 유신회 연립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에 자신의 직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민당 유신회 중의원 의석 수는 전체 465석 중 한 표 차의 아슬아슬한 과반이어서 더 확실한 과반을 얻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私自身も内閣総理大臣としての進退をかけます。高市早苗に国家経営を託していただけるのか、国民の皆様に直接ご判断をいただきたい。 또 선거 승리로 정책 실현의 추진력을 한 단계 올리고자 한다며 고물가 대책과 안보 정책 강화, 헌법 개정 등에 힘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의원 해산에서 선거 투개표까지는 16일 만으로 전후 최단 기간이고 특히 2월 총선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자 역대 세 번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례적인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 결정 배경에는 내각에 대한 70% 넘는 고공 지지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은 신당 창당으로 맞불을 놓으며 중도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특히 앞서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이탈한 공명당의 지역구 지지표는 자민당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연정 당시 자민당 후보를 밀어주던 공명당 지지표는 지역구당 10,000에서 2만 표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표가 그대로 입헌민주당으로 흘러갈 경우 접전지에서는 당락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내각의 높은 지지율에 비해 자민당의 지지율이 30%대로 저조한 점도 여당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신당에 기대한다는 응답이 28%에 그쳐 신당을 통한 중도층 결집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들었지만 돌출하는 여러 변수에 여야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폭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에 관세 부과를 100% 강행할 것이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유럽이 보복 관세를 검토하는 건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100% 실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밝힌 대로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덴마크와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등 8개국에 다음 달 1일부터 10%의 관세를, 6월부터는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And I may do that for Greenland too. I may put a tariff on countries if they don't go along with Greenland because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So I may do that. 하지만 그린란드를 병합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거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 불발에 대한 불만과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자신은 노벨상에 관심이 없다면서도 노르웨이 정부가 사실상 노벨 평화상 수상자 선정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르웨이 총리에게 편지를 보내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아 이제는 자신이 평화만 생각할 의무가 없고 그린란드를 통제할 거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노벨 평화상 수상이 불발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확보에 나섰다는 해석은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이른바 그린란드 관세에 보복 관세를 검토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looking at Greenland as a strategic asset for the United States. We are not going to outsource our hemispheric security to anyone else. I think it would be very unwise.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세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 전쟁 재점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금융시장에서 미국 자산 매도를 의미하는 셀 아메리카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한식 조리 기능장 임성근 셰프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18일 임성근 셰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음식 그리고 음주 영상을 통해 과거 음주운전 이력을 밝혔습니다. 임 셰프는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 10년에 걸쳐서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10년 전에 술에 취해 차 시동을 걸어놓고 자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 6년 전이다. 당시 형사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고 면허를 다시 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면피하고 싶지 않다며 어마어마한 사랑이 오니까 부담스럽더라.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씩 털어내고 싶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공개 후 유튜브 커뮤니티에 자필 사과문을 작성해 재차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임 셰프는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제 잘못이며 실수라며 최근 과한 사랑을 받게 되면서 과거의 잘못을 묻어둔 채 활동하는 것이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께 기만이자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부주의한 행동으로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조리사가 되도록 저 자신을 다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